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시작할게요. 목걸이 하나가 내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그 작은 금빛이 길을 바꿨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30몇 살, 아이 하나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20대 후반에 사랑했던 남편을 큰 병으로 보내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실의 흰 벽, 밤마다 울리던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살아보고 싶다던 그의 마지막 목소리까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아이와 빚, 그리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짧은 문장이었죠. 제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슬픔은 밤에 접어두고 낮에는 일자리를 찾는 것. 경력은 끊겨 있었고 손에 잡히는 건 크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 이력서를 고치고 새벽엔 밥을 지어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두려움은 짧게, 숨은 길게. 제 하루를 붙드는 주문이 그때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붙은 곳은 직원 15명 남짓한 작은 김치 공장이었어요. 저는 포장과 출고 보조를 맡았고 소금 간 배추를 들썩이며 팔 힘을 다시 배웠습니다. 동료들은 착했고 일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출근은 늦고 퇴근은 빠른데 잔업은 당연하다는 듯 던졌습니다. 여긴 가족 같은 회사야. 그 말은 늘 뒤에 무언가를 숨겼죠. 휴일에 세탁소 심부름을 시키거나 거래처 촉박하다는 이유로 초과 수당 없이 시간을 늘리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야 했고 버텼습니다. 버티는 동안 제 등에 작은 멍들이 생겼지만 저는 자주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학원가 대신 어린이집 불 꺼진 창을 보며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은 임시, 여긴 지나간다. 다짐을 노트 첫 장에 적었고 매일 지웠다 다시 썼죠.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포장 라벨기가 자꾸 멈추던 오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토했다는 거였죠. 저는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반차를 부탁했습니다. 팀장은 다녀오라고 했지만 우연히 사장이 옆을 지나가며 말을 끊었습니다. 반차? 미리 말해야지.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야. 지금 빠지면 오늘 물량 누가 책임져? 저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퇴근까지 1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당번 변경하겠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해서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오늘 일당은 깐다. 그렇게까지 가고 싶으면 가든가. 그 순간 속에서 딱 하는 금이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일당은 제 월급에서 빼주세요. 대신 지금 가겠습니다. 손에 장갑가루가 하얗게 묻은 채 로커에서 가방을 들고 뛰쳐나오는데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오늘은 그걸 지킨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는 아이의 손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자. 월급이 조금 줄어도 아이 곁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자. 집에 돌아온 밤, 저는 책상 위에 사직서를 반접어 올려두고 다른 공장 채용 공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는 생각보다 많은 공고가 있었고 그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어요.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복지로 소문난 김치 회사. 생산보조, 품질보조 채용. 저는 그 자리에서 자기소개서를 고쳐 썼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길게 적지 않았고 대신 제가 배운 손의 속도와 책임의 문장을 담았죠. 저는 급한 날에도 절차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익숙한 번호. 사장의 문자였어요. 내일은 다 같이 일찍 끝내고 회식하자. 보너스도 있다. 이상하리만큼 친절한 톤.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달콤함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다음 날 그 예감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징조가 공장 가득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은 갑자기 사람 좋은 미소를 붙였습니다. 오후 휴식 시간엔 비싼 빵과 커피를 사와서 힘들지. 특히 너 혼자 애 키우기 쉽지 않지. 라며 제 손에 억지로 컵을 쥐어줬죠. 그날 저녁부터 휴대폰엔 그의 메시지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나? 외로우면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팔뚝 근육을 찍은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업무 외 연락은 중단해 주세요. 불편합니다. 곧바로 전화가 울렸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전화를 씹어? 회사 생활 힘들어질 거야. 저는 메모장 맨 위에 문장을 고정했죠. 감정은 짧게, 절차는 길게. 그리고 사직서를 출력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틀 뒤 사장은 아침 조회에서 오늘은 일찍 접고 회식 가자. 특별 보너스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 얼굴에 모처럼 웃음이 번졌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직서를 꺼내면 누군가의 저녁을 망치게 되겠구나. 회식 자리는 값싼 냉동 삼겹살 집이었지만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봉투가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보너스가 건네졌고 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따랐고 사장이 먼저 말을 걸어왔죠. 왜 빼줬는지 알아? 요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정신 차리면 다음에 주지. 그리고는 자기 잔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여직원이 따라줘야 맛있지. 오늘은 네가 좀 챙겨.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웃으며 잔을 더 내밀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제가 따라드릴게요. 그리고 거품이 넘치도록 천천히 끝까지 맥주를 부었습니다. 잔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 손목을 살짝 꺾어 맥주 줄기를 그의 손등과 소매, 턱선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죠. 업무 외 사적 연락과 강요, 공개적 모욕. 방금 장면은 위에 달린 CCTV에도 기록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제게 하는 모든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세요.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해고야! 라는 소리가 터졌지만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사직서입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나오면서 계산대 옆 CCTV 위치, 시간, 테이블 번호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골목바람이 식당의 기름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쳐 타임라인을 정리했죠. 사적 연락 스크린샷, 회식 장면 시각 동기화, 동료 진술 가능자 표시.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앓던 기운이 가라앉아 얼굴이 말랑해져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하나 끝냈어. 그리고 새벽 지원해둔 여성대표 김치회사에서 면접 안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다만 조건 하나. 동반자 출입 제한. 면접은 단독 입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달력을 보니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예정이었습니다. 안 되면 정중히 사정 설명을 하자. 숨을 길게. 화면을 끄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메시지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덧붙였죠. 내일 이력서 보완, 면접 질문 대비 사전 증거 보관 USB 제작. 밤은 길었지만 내일의 문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면접날 아침. 어린이집에서 임시 휴원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멍해졌다가 곧바로 아이의 배낭을 챙겼습니다. 오늘 엄마랑 중요한 약속 있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서류 파일과 포트폴리오,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시선들이 한 번씩 머물렀지만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접수대에 정중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 동반으로 왔습니다. 코로나로 대체 돌봄이 막혀서요. 직원은 난처한 미소로 안내문을 내밀었고 저는 사유서를 짧게 적었습니다. 업무 집중에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면접장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가운자리에 단단한 눈매를 가진 여성, 아마 대표, 양옆으로 인사 담당과 생산 라인 관리자가 앉아 있었죠. 저는 먼저 사과부터 했다. 아이를 데려와 죄송합니다. 면접 흐름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 부모였던 시절이 있어요. 오늘은 실무 얘기를 합시다. 그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경력 기술서부터 꺼냈습니다. 원물 선별 기준, 절임 소금 농도와 시간, 숙성 온도 곡선, 라인별 병목 지점,
HACCP 문서 정리 습관까지 질문이 오갔고 저는 아는 만큼 해본 만큼 답했습니다. 그때 제 무릎 위에 앉아있던 아이가 심심했는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가죽끈에 달린 금빛 펜던트. 남편이 떠나기 전 아이 목에 걸어준 유품. 대표의 시선이 그 펜던트에 꽂혔습니다. 한 번, 두 번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런 목소리. 실례지만 그 목걸이 어디서 온 건가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오기 전부터 차고 있었다고. 시어른들 얘기는 남편이 기억을 잃은 뒤에도 늘 이걸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에게 아빠를 잊지 말라는 뜻으로 걸어줬어요. 대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앞에 와섰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펜던트의 옆면을 살폈습니다. 눈금처럼 새겨진 얇은 선, 안쪽에 아주 작은 각인, YJ. 대표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이 각인 내가 새겼어요. 그 말과 함께 대표의 목이 크게 흔들렸고 숨이 잠깐 샜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영진인가요? 질문은 낮았고 방 안의 공기는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영진. 무릎이 먼저 주저앉은 건 대표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끌어안더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상황을 이해했고 손에서 서류가 흘러내렸습니다. 대표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인사 담당이 휴지를 가져왔고 생산관리자는 창 너머로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방 안엔 우리 셋과 아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쉬고 남편이 떠나던 날과 마지막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췌장암, 호스피스 병실, 아이 목에 걸어준 펜던트, 그리고 2번은 울지 말라던 남편의 말. 대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3살 무렵 이혼으로 헤어져야 했던 사정, 양육권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 아이를 찾다 지쳐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김치가 입소문을 타 공장이 되었어도 매일 실종자 센터에 들렀다는 습관. DNA는 오래전에 등록해 두었어요. 혹시나 해서. 저는 그제야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표 아니 어머니. 단어가 목 끝에서 맴돌았습니다. 확인 절차부터요. 천천히, 정확하게.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감정보다 절차. 오늘 우리는 기록부터 시작합시다. 아이가 그 말끝에 고개를 기울였고 펜던트가 조용히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방향을 찾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표와 저는 바로 절차부터 밟기로 했습니다. 회사 내 상담실에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고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표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평가는 기존 기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합격 여부와는 별개로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하면 회사에서 도울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보다 절차, 호의보다 원칙. 그 말들이 가슴을 안정시켰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이는 펜던트를 꼭 쥐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분이 할머니일까? 저는 아이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오늘 기록을 만들었어. 확인은 곧 결과로 돌아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쪽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병원 서류, 납골당 접수증, 보육원에서 전해준 과거 자료, 그리고 지난 직장의 메시지 캡처와 근무표, 욕설과 모욕, 부당한 심부름, 초과근로 미지급, 아동 돌봄 사유 반차, 불어 통보 감정의 온도를 빼고 사실만 타임라인에 배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다음 장에는 요청을 적었습니다. 임금 체불 정산, 사과와 재발 방지, 접근 금지. 마지막 줄엔 제 원칙을 붙였습니다. 맞대응 금지 절차로만. 메모를 덮자 심장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두려움은 짧게, 호흡은 길게. 이틀 뒤 유전자 검사 1차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통지를 읽는 대표의 손이 살짝 떨렸고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고도의 생물학적 연관성 확인. 대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와. 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 결과도 절차대로 알려주세요.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끝나면 인사팀이 연락할 겁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아이와 함께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문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영진 씨, 우리가 길을 찾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표식을 따라. 회사에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사팀은 제 경력과 사고 예방 역량을 높게 평가했고 3개월 수습 제안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명을 앞두고 한 가지를 먼저 상의했습니다. 지난 직장 문제를 정리하는 동안 혹시 연락이나 방문이 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법무팀은 즉시 안내문을 공유했습니다. 모욕, 허위사실 최초 발견 시 채증 통보 차단법적 대응. 보호망이 문장으로 세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길. 저는 보육교사에게 사실 확인서를 요청했고 동료들에게 참고인 가능 여부를 정중히 물었습니다. 누구도 과장하지 않았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신 표정, 지금도 기억해요. 우린 증언하겠습니다. 며칠 뒤 대표는 조용히 제게 한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수 예정 공장 리스트였습니다. 그 위에 제가 몸담았던 그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이전 검토 중이었어요. 그런데 당신 기록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수 여부와 별개로 갑질과 불법은 절차대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복수는 감정이지만 책임은 제도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일하고 기록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잠을 재우고 주방등을 끄며 메모 한 줄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만났고 절차로 이어진다. 내일은 노무서류 접수. 노무서류 접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명세, 초과 근로기록, 반차 거부 통지, 문자 캡처와 CCTV 시간대 대조표까지 한 묶음으로 제출했다. 조사관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니 증빙이 충실합니다. 별도 진술서만 보완해 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사무실 밖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내 외워둔 한 줄을 다시 떠올렸다. 감정은 짧게, 절차는 길게, 진술서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내 피랍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복지와 노동의 존엄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대표는 인사팀과 함께 새 근로자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야간 연락 금지, 사적 지시 금지, 초과 근로 사전 동의, 돌봄 사유 탄력 근무. 회의실 유리창에 붙은 문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말은 원칙으로, 원칙은 기록으로. 나는 수첩에 교육 일정을 옮겨 적었다. 수습 3개월 동안 내가 맡을 파트는 원재료 입고 검수와 위생 동선 점검, 공정 이상 신고 체계 보강이었다. 현장을 돌며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자 동료들은 나를 기록에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예전 공장에서 배운 상처가 이번에는 근육이 되어주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예전 사장 측 대리인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나는 정해둔 말만 했다.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 통해서만. 허위사실 유포 중단, 임금 정산, 공식 사과, 접근 금지 준수. 4가지가 선행 조건입니다. 짧은 침묵 뒤 상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골목 끝으로 노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분노 대신 조건, 감정 대신 조항. 오늘은 내가 그 균형을 지켰다. 밤에 아이와 숙제를 보다가 아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네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전자 검사 최종 확정. 가족관계 등록 절차 안내. 대표는 다음 문장을 덧붙였다.
법률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화면을 끄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일은 행정복지센터에 들러야 했다. 기록이 가족을 만든다 그 사실이 실감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새벽 입구 라인에서 이상 알람이 떴다. 포장지 인쇄 로트 번호가 발주서와 불일치였다. 나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사진과 수치를 채증 납품처에 사전 통지했다. 작은 결함이 큰 손실로 번지지 않도록 막은 뒤 원인 분석표를 작성해 공유했다. 대표는 간단히 말했다. 잘했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정중하게. 칭찬은 짧았지만 등줄기까지 온기가 돌았다. 내가 필요한 자리에 있다는 감각, 그게 오늘을 버티게 했다. 점심시간. 대표는 조용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영진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혹시 괜찮다면 주말에 함께 납골당에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말끝이 떨리지 않았다. 슬픔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문장 사이사이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오후 작업대 위로 퍼지는 절인 배추 냄새가 이상하게도 포근했다. 오래 버무려야 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의 시간도 천천히 무르익기를 바랐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국화한 다발과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아이는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는 우리말 들을 수 있어? 나는 한 박자 쉬고 답했다. 우리가 오늘 전할 말은 기록처럼 오래 남을 거야. 그러면 아빠도 알게 되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차분한 공기가 폐 안쪽까지 스며들었다. 엄마 대신이던 대표는 한 발짝 뒤에서 걸음을 맞췄다. 봉화남 앞에 서자 나는 마음속 목록을 꺼냈다. 영진아, 약속 지키러 왔어. 우리는 잘 견뎠고 앞으로는 더 단단해질 거야. 아이는 그림을 붙이며 말했다. 아빠, 할머니 찾았어. 대표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한 문장을 남겼다. 늦게 찾아 미안해. 이제는 내가 지킬게. 돌아오는 길. 대표는 주차장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길게 뱉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포장지 뒤에 이름을 숨지도 않고 붙였어요. 버틴 시간의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름을 드러내는 건 책임을 드러내는 일 같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대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노동청에서 온 통지였다. 전 직장 사장에 대한 조사 개시, 임금 체불과 성적 모욕 관련 진술 요구. 우리는 눈빛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짧게, 절차는 길게, 실제가 더디더라도 문장은 앞으로 가고 있었다. 월요일, 나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상담했다.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필요한 증빙과 절차 일정을 정리해 주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사실 확인서만 추가되면 됩니다. 창구 유리병 너머에서 또렷이 들리는 말들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가족은 기억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기록이 제도 위에 올라서야 일상이 된다. 센터를 나와 골목을 돌자 쌀집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요즘 표정이 환해졌네. 좋은 일 있나 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절차가 생겼어요. 현장에 복귀하자 첫 업무는 원재료 검수 프로토콜 개편이었다. 배추 수분율 편차가 클 때 절임 시간을 재조정하는 체크리스트, 협력업체 위생점수 하락 시 즉시 공지하는 트리거, 표준 가열 시간 오차 허용 범위 축소, 칠판에 그려진 흐름도 옆으로 동료들의 메모가 빠르게 붙었다. 이건 현장 눈높이에 딱이네. 언제든 역추적 가능한 로그, 좋다. 나는 각 단계 끝에 한 줄을 덧붙였다. 말은 원칙으로, 원칙은 기록으로. 예전엔 그 문장을 나 자신을 붙잡는 말로 썼다면 이제는 팀을 이어주는 말이 되었다. 오후 늦게 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노동청에서 우리한테도 연락 왔어. 너처럼 자료를 모아두진 못했지만 증언은 하겠어. 나는 고맙다고 답한 뒤 증언 준비 체크리스트를 보냈다. 날짜, 장소, 목격자, 구체적 표현, 잔업 지시 방식.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문장들이었다.
내 안의 분노가 처음으로 목적을 가졌다. 누구의 추락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 저녁 무렵 대표가 내 자리로 와서 얇은 봉투를 건넸다. 사내 돌봄 지원금 신청서예요. 반차 사유에 아이 건강이라고 적으세요. 내일 아이 병원 예약 있죠? 나는 놀라서 대표를 보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록을 보면 보여요. 지각 로그가 일정한 간격으로 생기면 돌봄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결함이 아니라 정보로 보려고 해요. 그 말이 가슴에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상처를 결함으로 보지 않기. 우리 삶의 방향이 거기로 미세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밤, 아이를 재우고 혼자 부엌 등 아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문장? 가족은 기억에서 시작해 기록에서 완성된다. 다음 줄에 작은 목표를 썼다. 돌봄 근무제 정착 가이드 작성, 다음 달 사내 교육, 그리고 아주 작은 바람 하나, 오래가는 평온.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지쳐있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내일은 또 다른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 조금씩 무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접수 창구 앞에서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사실 확인서, 그리고 친권, 양육권 관련 동의서까지 들어오면 최종 정리됩니다. 서류철을 덮는 소리가 작게 났다. 나는 숨을 고르고 도장을 눌렀다. 새로 적힌 칸 하나가 우리 셋의 시간을 앞으로 밀었다. 밖으로 나오자 대표, 이제는 내가 어머니라 부르기로 한가 말없이 가벼운 어깨동무를 했다. 기록이 가족을 완성한다. 오늘 그 첫 줄이 적혔다. 점심 무렵 노동청 조사관에게서 통화가 왔다. 전 직장 사장 관련 1차 사실조회, 출석일 통보, 증거 목록 확인. 나는 준비해둔 폴더를 펼쳤다. 언어 모욕 발언 시각표, 잔업 지시 내역, 임금 공제 캡처,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의 강요 장면이 담긴 주변 진술서까지.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나는 짧게 답했다. 재발 방지와 공개 정정, 피해 보전이 전제라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정은 뒤로 밀고 기준을 앞에 세웠다. 전화를 끊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날은 내가 미안했다. 발신인은 전 사장이었다. 나는 미리 만들어둔 문장을 붙여 넣었다.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직접 연락은 중단해 주세요. 현장으로 돌아오면 숨이 고르게 맞춰졌다. 오늘의 과제는 현장 안전, 존중 매뉴얼 1 배포. 호칭은 이름 플러스님. 사적 심부름 금지. 돌봄 사유 반차는 즉시 승인. 불분명 지시 금지. 부적절 발언 즉시 중단 기록. 칠판 아래에 말은 원칙으로, 원칙은 기록으로 라고 적었다. 동료들이 차례로 서명했다. 서명 줄 끝에 아이콘처럼 작은 국화 그림을 그려 넣은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웃었다. 규칙이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풀어준다는 걸 조금씩 체감하는 표정들이었다. 오후엔 돌봄 패스 파일럿을 열었다. 출퇴근 로그에서 돌봄 패턴이 감지되면 팀 단위로 업무를 재배치하고 결제서는 사후보고로 바꾼다. 결함이 아니라 정보라는 문장이 벽면 포스터에 붙었다. 나는 그 앞에서 아이의 담임과 통화했다. 다음 주 상담 시간 조율, 학교 적응 기록, 급식 알러지 항목 확인, 작은 확인들이 내일의 안심을 쌓았다. 통화를 마치자 대표가 신제품 샘플을 내밀었다. 이건 기다린 김치야. 절임 시간을 조금 길게 뒀지. 급하게 익히지 않는 맛. 나는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단맛이 서두르지 않네요. 대표가 웃었다. 사람 마음도 그렇더라. 해질녘 법무법인 단톡방에 통지가 올라왔다. 전 사장 측 반성문 초안 접수, 사실 일부 인정, 공개 정정 방식 협의 요청. 변호사는 간명하게 정리했다. 공개 범위, 사내 인트라넷 플러스 개인 SNS, 72시간 상단 고정, 댓글 차단 없음, 재발 시 위약 조항 포함. 나는 확인만 남기고 폰을 뒤집었다.
가게 안쪽에선 포장 라인이 잔잔히 흘렀다. 밀봉기의 열선 소리, 박스 테이프가 긁히는 소리, 라벨 프린터의 윙 생활의 소리들이 각자의 박자를 찾고 있었다.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숙제를 들고 뛰어왔다. 엄마, 오늘 일기 제목은 기록은 사람을 지킨다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좋아. 근데 한 줄만 더 적어보자. 서두르지 않는 마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따끈한 미역국을 데웠다. 세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자 집안 공기가 아주 천천히 밝아졌다. 우리는 그저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켰다. 오래가는 단맛처럼 오래가는 평온을 연습하듯이. 사흘 뒤 회사 인트라넷 상단에 사과문이 고정됐다. 비하 발언과 사실 왜곡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께 사과드립니다. 동일 행위 재발 방지에 동의합니다.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휴대폰 화면을 껐다. 딱 필요한 만큼만 확인했다. 변호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노동청 1차 출석일 확정, 임금 공제, 사적 심부름 강요건, 병합 조사 예정. 나는 폴더를 다시 점검했다. 잔업 지시 캘린더, 급여 명세서, 회식 강요 진술서, 그리고 회의실 앞 녹취 파일. 감정은 접고 순서를 세웠다. 사실 정리 요청. 그 순서가 나를 지탱했다. 오후 회의에선 현장 존중 매뉴얼 1.1이 배포됐다. 아이 돌봄 사유 즉시 반차 승인, 사적 연락 금지, 불분명 지시 중단 문서와 부적절 발언 1회 경고 후 교육, 기록. 동료들이 서명을 마치자 대표 이제는 어머니가 덧붙였다. 규칙은 벌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나는 칠판 아래에 작은 문장을 더 적었다. 두려움은 짧게, 절차는 길게. 점심시간 신규 채용 교육에서 나는 내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했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혹시 버티는 대신 떠나는 게 패배 같지 않았나요? 나는 천천히 답했다. 떠난 게 아니라 경계를 옮겼어요. 지키기 위해. 해질녘. 아이를 데리고 낙골당에 들렀다. 차분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5, 6, 7 호흡을 함께 했다. 5박 들이쉬고 6박 멈추고 7박 내쉬자 가슴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절차로 마음을 지켰어. 어머닌 유리잔에 물을 채우며 미소 지었다. 영진이가 좋아할 거다. 오래가는 단맛처럼 오래가는 평온을 배우고 있으니. 돌아오는 길 아이가 물었다. 아빠 이름으로 뭔가 만들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학금 어때? 돌봄이 필요한 집 아이들이 배우는 걸 멈추지 않게. 어머니가 바로 응답했다. 내가 보태마. 이름은 영진 장학으로 하자. 다음 날 우리는 재단 설립 절차 상담을 받았다. 통장 개설, 회계 투명성 가이드, 추천 심사위원 구성, 단계를 적어 내려가며 스스로 놀랐다. 상처와 분노가 아니어도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오후 생산 라인에 새 포스터가 걸렸다. 돌봄 패스, 결석은 결함이 아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 신고 채널, 존중 라인, 익명. 라벨 프린터 옆에서 막내 직원이 속삭였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진짜 있네요. 나는 웃었다. 우리가 만들면 있어. 저녁 변호사 단톡방에 통지가 하나 더 떴다. 전 사장 측 합의의사 재표명, 공개정정 플럭 재발금지 플럭 피해보전 수용. 나는 짧게 보냈다. 사실과 문장 그대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머니와 아이와 마주 앉았다. 국물김치에 밥을 비비자 아이가 말했다. 엄마, 오늘의 문장 써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일기장 첫 줄이 또박또박 적혔다. 기록은 사람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킨다. 노동청 첫 출석일. 나는 준비해둔 폴더를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차례로 펼쳤다. 잔업 지시가 적힌 캘린더, 급여 명세서에서 임의 공제 표시, 회식 강요 문자 캡처, 그리고 회의실 앞 발언 녹취. 조사관은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관계가 선명합니다. 사용자 지위에서의 괴롭힘, 임금 체불, 사적 지시 강요, 형사사건과 별도로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나갈 겁니다.
몇 분 뒤 참고인으로 온 옛 동료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날 우리도 봤어요. 그 말이 내 등을 단단히 받쳤다. 나는 진술서 마지막 줄에 내가 지켜온 한 줄을 적었다. 사실 정리 요청. 감정 대신 절차로. 오늘도 같은 길을 걸었다. 오후에는 영진장학 첫 공고를 올렸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비와 학용품, 방과 후 수업 비용을 지원하는 작은 제도. 신청서에는 소득 증빙 대신 담임교사의 간단한 추천서만 붙이기로 했다.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회계팀과 전용 계좌, 공개보고 주기를 정했고 나는 사내 게시판에 투명보고 원칙을 적었다. 분기별 집행 내역 공개, 익명 보호, 필요하면 현장 방문. 아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색연필로 장학 로고를 그렸다. 푸른 원 안에 웃는 숟가락과 젓가락. 밥 먹는 평온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나는 그 그림을 스캔해 공고 맨 아래에 실었다. 해질녘. 전 직장의 사장이 조정기 일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느릿하게 말을 꺼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개 정정, 재발 금지, 손해보전 다 하겠습니다. 나는 시선을 단단히 고정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사실 인정의 문장, 피해자와 동료들을 향한 사과, 온라인 게시물 전부 삭제, 접근 연락 금지 준수, 글은 최소 72시간 공개, 댓글 차단 없이. 조정위원이 받아 적었다. 그는 잔뜩 마른 목소리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떤 싸움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경계가 다시는 침범당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두는 것. 내 삶을 안전한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음 날. 사내 교육실에서는 현장 존중 매뉴얼 1.2가 시행됐다. 반차 승인 즉시 처리, 사적 연락 금지, 불분명 지시 문서와 부적절 언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 교육. 현장의 반장이 손을 들었다. 현장 납기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돌봄 패스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화이트보드에 흐름도를 그렸다. 대체 근무 풀, 라인 교차 투입, 주간 생산량 재배치. 어머니가 덧붙였다. 규칙은 벌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안전이 지켜져야 품질도 지켜집니다. 서명대에 줄이 길게 섰다. 서명 소리가 잔잔한 비처럼 들렸다. 밤 인트라넷 상단에 사과문이 고정됐다. 비하 표현 사용과 사실 왜곡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동료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동일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확인하고 창을 닫았다. 알림창엔 장학공지 댓글이 연달아 달렸다. 급식비 지원 신청합니다. 방과 후 돌봄 연장비가 필요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심사표를 만들었다. 평가 항목은 단출했다. 긴급성, 지속성, 학교 추천 사유. 아이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엄마, 오늘의 문장 써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써야지. 아이의 일기장에 또박또박 글씨가 올라갔다. 우리는 서로의 속도로 간다. 그리고 기록으로 길을 낸다. 사과문이 고정된 지 사흘째. 회사 안팎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점심 식당 줄에서 누군가가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우리도 규칙을 배웠다고, 돌봄 패스가 생긴 뒤로 초등학생 학교 시간에 맞춰 교대가 부드러워졌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 소리보다 작은 변화가 오래 간다는 걸 요즘 매일 본다. 퇴근길? 어머니가 장부를 내밀었다. 영진 장학 일기 접수 내역과 예산 배정표, 익명 처리한 추천 사유.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다 펜을 멈췄다. 손글씨로 적힌 마지막 메모. 오늘 배달 온 김치가 엄마의 속도를 다시 살려주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내 하루의 온도를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주말, 우리는 납골당에 갔다. 아이가 아빠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고. 주말에는 할머니 공장에서 상자를 접겠다고. 나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네가 남긴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우지 않겠다고. 어머닌 가만히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남편의 이름을 3번 불러주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차분히 보고했다. 사과가 기록되었고 교육이 시작되었고 장학이 열렸다고.
말의 끝마다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는 느낌이었다. 삶을 다시 세운다는 게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는 걸 오늘도 확인한다. 다음 주 현장 회의에서 반장이 손을 들었다. 규칙이 생긴 뒤 바뀐 것과 여전히 불편한 것을 나열했다. 나는 화이트보드에 동선과 시간을 새로 그렸다. 어머니가 결론을 정리했다. 무리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반장이 내게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서류가 두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니 살림살이 같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 집이 깔끔해지듯 회사도 마음이 놓인다고. 나는 웃었다. 그 말이 내가 요즘 붙잡고 있는 문장과 다 있었다. 감정은 짧게, 절차는 길게. 밤 아이가 일기장을 가져왔다. 오늘의 문장을 같이 쓰자고 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또박또박 적었다. 우리는 서로의 속도로 걷고 기록으로 길을 낸다. 아이가 마지막 줄에 작은 하트를 그리려다 말고 내 눈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아이는 대신 점을 하나 찍었다. 그 점이 내일의 첫 단추가 될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전 직장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다른 곳으로 옮겼고 새 회사에서 반차 패스와 부적절 언행 신고 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작은 규칙이 골목을 건너간 셈이었다. 나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잘 지내. 네가 안전하면 나도 안심이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불을 끄려다 휴대폰 메모 최상단을 다시 읽었다. 사실 정리 요청 아주 오래 쓸 생각이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적고 나니 마음 어딘가가 고르게 내려앉는다. 나는 오늘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사람들을 지킨다. 언젠가 같은 자리에 앉게 될 누군가가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